네, 생방송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요. 저 59세예요. 59세예요, 어머니? 네, 예. 네.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셨는지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자세하게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무릎이 네. 2015년부터 좀 아팠는데 저는 동그란 부분만 무릎인 줄 알고 그 안쪽은 아픈 거는 무릎이 아닌 줄 알고 참았어요. 네. 그리고 작년부터 무릎이 뚱뚱 부어가지고 병원 갔더니 물이 찼다 그래서 어휴.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 네. 이제 MRI를 찍어보니까 안쪽에 반홀상 연골이 다 찢어졌대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젊어가지고 인공관절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저는 줄기세포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네. 다리가 좀 제가 조금 휘었어요. 아이고, 예. 휘어서 안쪽이 자꾸 닿는 거라 그냥 줄기세포를 하는 것보다는 다리를 수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병원은 다리 수술하면서 동시에 하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다리 펴는 수술을 먼저 하고 1년 후에 그거를 핀을 제거하면서 다시 줄기세포를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게 더 몸에 무리가 없고 더 나은 건지.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원장님 공부도 또 많이 하시고 네. 알아보셨네요. 네. 예. 일단 그 무릎 관절의 진단을 이미 다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더 수월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라는 게 없어진 관절들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반월쌍연골이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줄기세포는 뼈를 덮고 있는 관절연골을 재생시키는 거지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쌍연골은 다시 살릴 수가 없고 반월쌍연골을 치료하는 반월쌍연골이 완전 파열돼서 기능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반월쌍연골을 재가공해서 다시 이식을 해줘야 되는 반월쌍연골 이식술이 필요한 겁니다. 네. 네. 저 처음 그런데 알았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절연골을 재생하는 줄기세포 치료나 반월쌍연골을 다시 대체하는 이식술을 하든 수술이든지 가장 선행돼야 될 거는 다리 오자다리가 해결이 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망가진 거를 원래대로 교체를 해놓으면 네. 정상적으로 오자다리가 해결이 안 되면 교체를 해봐야 그리고 재생을 시켜봐야 또 망가지거든요. 그렇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항상 자동차를 비유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차축이 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타이어를 아무리 갈아 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리 정렬 상태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럼 무조건 다리 정렬을 50대 50 가운데로 회복을 시켜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퇴행성 변화는 노화 과정이랑 똑같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오자다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반대쪽 다리가 어디까지 오자다리가 진행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고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그 수술하시는 선생님의 테크닉에 따라서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네. 대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줄기세포 치료는 관절경으로도 시술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관절경으로도 물을 채우지 않고 빈 공기를 채워서도 시술도 가능하고 또는 주사바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시술도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절개를 하는 방법을 위아래로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 절개창이 커지기 때문에 동시에 시행 안 하시고 네. 1년 있다가 빼고 나서 다시 그게 할 수 맞네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셨어요. 그렇게 되면 수술을 2번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네.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관절이 망가진 상태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병변 부위가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만약에 경험이 나는 한 번에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충분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예. 2번에 나눠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고 그거를 많이 경험하신 선생님이시라면 거기에 맞게 따라가시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예.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원장님, 이 환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때 뭐 네. 몸에 무리가 간다거나 뭐 위험성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를 다 절개를 경골 절골술은 경골 근위부 절골술은
절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소 절개로 하더라도 그 절개창이 무릎 위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약간 절개창이 커지니까 불편하실 수 있는데 작은 절개창으로도 그 줄기세포 이식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그 다른 의견들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또 환자 선택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56년생 68세예요. 예, 이제 곧 70대를 앞두고 계신데 아직은 또 이제 100세까지 무릎 써야 되거든요. 네.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고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저는요, 원장님. 네. 제가 어릴 때 10살 때 골수염 수술을 했어요. 오른쪽 다리를. 무릎을요? 네, 그리고 네. 오른쪽 다리를 무릎 밑을 골수염 수술을 하고 네. 또 19살 때 또 한 번 재발을 해서 네.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그걸로 인해서 이 오른쪽 무릎이 아이고.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네. 말기가 오히려 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 다리가 X자로 많이 휘었어요. 네. 그리고 너무 불편한데 네. 병원에서는 저를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환자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도 좀 아니고 인공관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병원에서 계속 최악에까지 미루고 있는데 저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서 많이 못 걸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많이 걱정되시고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 골수염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데 네. 한 번 생기면 재발을 잘하고요. 네. 그리고 한 번 재발되거나 한 번 생기는 환자들은 꼭 이렇게 관절 안쪽에 골수염이 생기면 관절이 다 망가지는 네. 합병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 어리셨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성 골관절염이 굉장히 유병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혹시 무릎이 다 굽혀지시긴 하나요? 굽혀지기는 한 70%는 굽혀져요. 아, 그리고 그래요? 자전거도 타고 다 할 수 네.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인공관절, 지금 이제는 인공관절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인공관절 수술도 다 그냥 기본 인공관절 수술 그러면 다 인공관절 수술이 아니라 네. 인공관절 수술도 목적에 따라 제품들이 다양하게 구비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인공관절은 인공관절을 한 번 했는데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재치환수를 해야 되는 환자들에게 전용으로 쓰이는 인공관절이 있어요. 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절 주변에 종양이 생기는 예. 뼈에 암이 생기는 환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관절 부분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 아, 네. 그렇게 관절을 드러내고 나면은 거기다가 대체해야 될 인공관절을 집어넣는 이런 용도의 인공관절도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 제가 엑스레이를 보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아마도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기존에 보통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인공관절만 생각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하는데 부담을 느끼시겠죠. 네. 아니,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 맞춤형 인공관절도 있다고 그래서 그건 좀 맞아요. 어떤가 해서. 네, 그 맞춤형 인공관절이라는 게 결국은 인공관절 그 무릎 주변에 생기는 또는 관절 네. 주변에 생기는 암 환자들에 사용하는 관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그런데 큰 네. 병원에서는 그 맞춤형 인공관절 잘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일반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이렇게 골수염 후에 생기는 부작용으로 생기는 관절염 환자들한테 맞춤형 인공관절을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은 보험 적용 문제도 있고 비용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인공관절 수술에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인공관절 재치환술에 또 경험이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인공관절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재수술하는 사람도 많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의사로서는 이게 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네. 그런 네. 방법이지만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이런 거 보면은 또 어떻게든지 또 내가 용기를 내서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선생님도 계실 테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검사하신 자료 챙기셔서 다른 선생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니 혹시 최근에 이제 정밀 검사 MRI 촬영 같은 거 해보셨어요? 최근에는 안 하고 제가 다니는 병원이 지금도 있긴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보고 계속 지금 관찰만 하고 뭐 추적 1년 관찰 후에 중이신 와라, 거죠? 2년 후에 와라 이래가지고 네.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잘 찾아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네. 환자 같아요. 아무튼 전화 잘 주셨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고 아프면 어떻게든 치료는 불가피하겠죠. 네. 그동안 다니시던 병원에서 검사하셨던 것들 잘 챙기셔서 또 다른 전문 선생님 찾아가시 한번 상담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